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2월달도 이제 딱 이번 주만 지나면 끝나죠. 시간이 참 빠르긴 빠릅니다. 올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네요. 한 해에 6분의 1이 또 지나가는 겁니다. 뭐야. 윤통 탄핵 심판도 지금,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여튼 뭐 문제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전이었죠. 변호인단 측에서 영장, 최초의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수차례 당하고, 그래서 그걸 숨기고, 서부지법에다가 재청구를 했다는 이제 내용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대기심이라는 게 무슨 하야나 뭐 변호인단 사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오류들이 생기느냐. 말도 안 되는 윤통 스타일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발언들을 정치 평론가랍시고 아니면 정치인이랍시고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시키는 거. 가장 큰 거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윤통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윤통을 저만큼 파악하고 있다면, 아니 저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보여온 행보들, 최소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어떤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만 유심히 관찰을 해본다면 윤통에 대해서 최소한 한 5, 60% 이상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이제 지식이라기보다는 윤통에 대한 지식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은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놓고 이제 뭐 저거들끼리 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놓고 또 끊임없이 또 말도 안 되는 또 개소리들을 또 씹으리는 거죠. 어제 미국에서 또 시팩 행사라고 뭐 최대의 보수단체 행사, 거기에서 이제 윤통에 대한 얘기들, 또 이재명에 대한 얘기들, 문재인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천조국 발행이 채널에서 잠깐 올렸는 영상을 잠깐 보니까 MBC가 그쪽에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날아가가지고, 인터뷰를 좀 하려다가, 뭐,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그런 얘기인데, 조금씩 뭔가,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엄청난 태풍이 서서히 부지불식간에 신압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대로 느끼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아직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적혀 있듯이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자신들의 피로 바다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에 대한 얘기 콕 집어서 문재인 이재명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그 최대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참석한 그 행사에서 문재인이 이재명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 전국이 수습이 되고 그 윤통이 복귀하고 수습이 되고 대대적인 청소 작업이 있을 때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선관위 그 외에 이제 아주 뭡니까 저기 그 골수 빨갱이들은 모조리 다 미국으로 인도돼서 미국에서 재판받고 에살바도르 감옥에 수감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동아일보에서 뭐 갑자기 이런 기사를 냈어요. 트럼프 지지율 40%대로 하락. 머스크 중용 부정이론 확산.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동아일보는 완전히 중공에 잠식을 당한 언론사구나, 신문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지지율이라는 게, 이건 뭐 또 어디서 뭐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지지율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40%대로 좀 뭐 53%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몇 프로 떨어져가지고 한 48%가 됐다. 그게 지금 동아일보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시진핑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했던 적이 있던가요? 동아일보뿐만 아니고 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죠. 뭐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뭐 빨갱이 새끼들이야 뭐 더 말할 나위는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시진핑을 비판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거나 할 때, 동아일보나 그 우리나라 그 매체에서 시진핑을 향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부정적인 여론 확산, 뭐 내지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타이틀을 걸고 기사를 내거나 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면 그거는 뭐다? 완전히 잠식을 당했다. 는 방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거 갤럽 조사인데 탄핵 찬성 60, 반대 34, 중도 청소 60%, 69%가 찬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34고 민주가 40% 이렇게 됐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그 누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만약에 진짜 이게 아무런 뭐 약간의 꼼수라든가 이런 걸로 마사지를 하지 않고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가 맞다면 이 나라는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이제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로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40%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국민의힘을 훨씬 앞서 있다. 왜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이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아니죠. 윤통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면 정말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죠. 윤통이 아니라 윤통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는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하다 이제 이 빨갱이 새끼들이 닥달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제가 봤을 때는 한 5, 6% 정도는 좀 마사지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통이 빨리 직무 복귀해서 세대 통합 힘으로 한국을 이끌겠다고,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나온 말로는 윤통이 직접 한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냥 윤통이 직접 했건 안 했건, 이런 말들이, 빨갱이 새끼들처럼, 윤통의 어떤, 뭐랄까요, 재가라든가, 허락을 받지 않고 메시지가 막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윤통의 스타일인 거죠. 윤통의 스타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윤통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측근에서 만약에, 지금 같으면 그냥 변호인단 측이죠. 변호인단 측에서 어떤 메시지가, 윤통의 입장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메시지들이, 윤통 모르게, 그냥, 변호인단 측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막 기자들한테 매체에다가 흘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들이 주로 쓰는 수법들이죠. 저거는 그냥 막 무조건 뭐라도 막 던지는 게 일단은 우선이다 보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지만 윤통은 절대 그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복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고, 헌재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어쨌든 기각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배경에는 우리가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카드를. 내일 모레 최후 변론을 한다고 했고, 그럼 또 그때 또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들리는 얘기는 한 2주 정도 걸릴 거다 해가지고 3월 11일 정도에 최종 인용이냐 기각이냐 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한 2주 조금 더 남았죠. 그 시간 동안 뭔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 미국에서부터의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윤통이 직접 뭔가 쥐고 있는 카드를 끊는다든지, 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대 통합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세대 통합이라는 거는 이 빨갱이들하고 빨갱이들 다 저기 통합해서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 통합은 빨갱이 새끼들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솎아낸 다음에, 완전히 솎아내고 나서 통합을 이루어서 한국을 이끌겠다. 그리고 보세요. 한국을 이끌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방식대로 만약에 이제 5년을 채우고 다시 이제 차기 대선으로 간다고 하면 남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제 딱 2년 후에 대선이 만약에 5년 현 상태대로 가면은 2년 후에 대선이지 않습니까? 2027년 3월 초에. 그렇게 보면 윤통이 이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얼마 없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거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4년 중임제 개헌, 국회 해산,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총선, 대선, 지방선거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지켜보기로 하죠. 그리고 특진사 지휘관이 의원 끄집어내라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고 했다. 대통령이.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눈치가 없어도 이럴 게 없을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가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지금 판 굴러가는 거 보면, 조금만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은, 안 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네?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감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안 된다는 거는 그냥 대가리도 나쁘고, 눈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안타까울 뿐이죠. 안타까울 뿐이라. 결국에는 그냥 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지 스스로. 지금은 빨갱이들로부터 빨갱이들의 그 어떤 마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펼쳐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여전히 그냥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 어쩌겠습니까? 지가 그냥 뒤지겠다는데. 그리고 그래, 이게, 저도 놀랐습니다. 최초 메모라 해가지고 갖고 온 게, 이게 무슨
보통 그 아랍어 보면은 이렇게 뭐 조금 모양 이상하게 이제 쭉 늘어지는데 뭐 그거보다 더 괴상망측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초로 메모한 이 이상한 꼬불꼬불한 이 기호를 보고 사람 이름이 나오고, 아니 그래 뭐 어젠가 그젠가 그 장동혁이가 그 국회에서 그 얘기 했더만요. 아니 이게 지금 사람 이름으로 변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단백질이 갑자기 중간 과정 없이 단백질이 바로 인간이 된 거하고 다를 게 뭐냐. 그 상당히 비유가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지금 21세기에 문명국가, 선진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런 일이 여러분들 이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맞네. 홍장원리를 억원하고, 뭐, 윤통을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지시한 게 맞네. 뭐, 얼마나 여러분들 자괴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보면서도 이 부안해동하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오로지 이것이 진실이냐? 그럼 이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좀비일 수밖에 없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웃긴 게 만약에 이걸 가지고 나올 거면 어차피 다 이거 조작한 거잖아, 자기들. 그럼 좀 비슷하게라도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이 쓸 것 같으면 좀 심하게 날려 적더라도 최소한 딱 봤을 때 한글이라는 거는 인지가 될 정도는 돼야 돼. 그게 메모를 한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이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쪽에서는 그게 이제 일반인이든 누구든 다른 어떤 것도 이제 자기 머리에는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렇게까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터무니없게 막 한 거는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게 물론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의 잘못도 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선동이 먹혀들 수밖에 없도록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까지 안 하더라도 뭐 쉽게 그냥 넘어갔어요. 이 빨갱이 새끼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지금은 이제 상대가 이제 윤통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처음에는 얼렁뚱땅 어영부영 뭐 해가지고 막 후다닥 해치우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도 그렇게 지난 몇 년 동안 당해놓고도 윤통한테 윤통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이제 힘 세다는 그거 하나 믿고 내 힘 이만큼 세다. 그거 하나 믿고 지금 그냥 조작질하고 선동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자기들 의도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막 실제로 해보니까 씨발 이게 아니야. 안 맞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헛발질이 나오는 거예요. 헛발질이. 이거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통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예요. 윤통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온 데에는 윤통 혼자서 다 받아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윤통이 태산같이 버티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조금이라도 보조를 맞춰주면 그냥 이렇게 이 사태까지는 안 왔죠. 근데 결국에 뭐 지금 이 상태까지 오고 나서 뚜껑 열어보니까 뭐 국민의힘 새끼들도 거의 뭐 저 빨갱이 새끼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친중 파들이 득식을 하죠. 그리고 중앙지법 기각영장 중 2건은 윤 대통령 본인 대상. 이 날짜에 그러니까 뭐 총 4건이라고 했는데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뭐 보니까 16건인가까지 나오던데. 그리고 또 뭐 영장이 누락이 됐다. 뭐 2024-6?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락이 될 수가 없는데 누락이 됐다.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 공수처나 요 빨갱이 새끼들이 변명을 하는 게 뭡니까? 그건 뭐 어차피 종류가 다른 거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빠진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빠진 게 혹시 윤통 체포영장이 아닐까? 그 중앙지법에 신청했던. 그러니까 중앙지법에다가 윤통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들 편만 있는 서부지법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중앙지법에다가 신청했던 윤통에 대한 체포영장이 뭡니까 밝혀질 경우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다른 거는 그래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빠져나갈 뭐 변명거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영장이다 뭐 이렇게 빠져나갈 그게 있으니까 그냥 뭐 다 첨부를 한 거고 빠뜨린 거는 윤통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당하자 그거는 숨기고 서부지법에다가 다시 내고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막 머지않아서 밝혀질 겁니다. 기다려보죠. 공수처가 중앙지법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 확인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들은 뭡니까? 윤통은 모든 걸 다 쥐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그래 뭡니까? 구속 취소 신문 20일 날 아니 그래 뭐 왜 그걸 또 뭐 연기를 저기 3월 초로 판결을 연기시켰다고 하던데 뭐 참 웃기는 거죠. 뭘 더 뭐 볼 게 있다고. 아니 그 불법인 게 명확한데 뭘 더 볼 게 있다고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그 판사가 간을 보려고 한 건지. 그러니까 20일 날 하고 3월 초에 한다고 했으니까 거의 한 2주 정도 기간이잖아요. 그 2주 정도 기간에 상황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흘러가는지를 보고 자기가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연기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보면 영리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편으로 보면 그냥 개잡놈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어느 것으로 이제 못 놓고 보더라도 결국 그런 식의 행동은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거. 자신에게 나중에 결국에는 치명적인 어떤 화살이 되어서 되돌아올 거라는 거. 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뭐 늘상 하는 얘기지. 복귀하면 일거에 책결을 하고 언론 통폐합하고, 그러니까 빨갱이들한테는, 윤통이 복귀를 하면 빨갱이들한테는 아마 빨갱이들 자신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봄날이었구나. 전두환 대통령이 성군이었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